모든 그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다 보니까 이게 네 발로 걷는 게 누군가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그 사냥이라 하면 도구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돌을 던졌다. 돌을 던지고. 그때 그 인류를 뭐라고 그래요? 호모 하빌리스죠. 호모 하빌리스가 그럼 키나 이런 게 덩치가 우리보다 커요? 작죠. 작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정영돈의 제목 순TV 투수TV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김준홍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생물인류학자는 뭡니까? 인류학자는 뭐고 생물인류학자? 그러니까 약간 학문 간의 그 이렇게 편 나누기를 하는 거죠. 유인원과 그 영장류와 인간을 보는 사람들이 그 생물인류학자고 진화론으로 나머지 모든 생물을 다 보는 사람들이 진화 생물학이다. 그럼 인류라는 포함은 어디까지입니까?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지금에 살았던 모든 어떤 종들. 아, 인류가 그렇습니까?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의 조상들까지 다. 그럼 요게 최초의 분기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혹시 니네 자료 따기 쉽게 이 뒤에 그릴까? 일단은 선생님, 인류. 아, 그럼 종류를 얘기하는 것보다 인류가 사람의 종류?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스타트가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 600만 년 전에 있었어요, 대략. 인간이 있고요. 네. 예. 얘 누구예요? 모르죠. 아직 몰라요? 모르죠. 근데 침팬지하고 인간에서 나왔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공통되는 유전자가 너무 많아요. 침팬지랑 인간이랑? 그렇죠. 정확하게 98.7%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1.3 차이로 지금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고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많은데 그게 대부분 결정적인 어떤 유전자들이에요. 1.3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커지게 하는 유전자라든지 침팬지 같은 경우는 한 12세쯤에 어른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20세쯤에 어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길게 만들고 더 오래 살게 만들고 그런 유전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지? 뭐 때문에 갈라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다른 자연 선택업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 그러니까 공통 조상들이 여기저기 막 살았을 텐데 사는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저쪽의 사람들은 침팬지가 되고 이쪽의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다른 환경에 살았던 거죠. 여기서 또 어떻게 갈라지나요? 침팬지 쪽은 사실 우리의 히스토리를 잘 몰라요. 화석이 있어야지 그 히스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데 침팬지 쪽은 화석이 단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600만 년 전인데 네. 이 사이에 있는 화석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6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갈라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현재 종에서부터 전체 DNA 중에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적합되는 것이 더 많이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돌연변이만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뭐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돌연변이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일정한 그 패턴으로 일어나요.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침팬지와 인간의 미토콘드리아를 비교하면 그게 일어나려면 쌓이려면 몇만 년이 필요하다를 계산해 보니까 600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년 전 이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호모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종에서 종속, 과문, 강문, 개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이 모여서 속이 되고 여러 개의 속이 모여서 뭐 과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호모라고 하는 거는 종속, 과문, 강문계 중에 속이에요. 속에 해당되는 텍사놈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어떤 분류군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호모에 여러 종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중에 호모 사피엔스인 거고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 말고도 몇 개 종이 더 있었던 거죠. 뭐 흔히 아는 네안데르탈린이라든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든가 에렉투스라든가 뭐 이런 그 종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침팬지도 영장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영장류고. 그렇죠. 그러면 영장류 중에 우리가 아는 오랑우탄도 있고 그렇죠.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 근데 어떻게 해서 침팬지로 갈라졌다는 거를 그것도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침팬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릴라고 그 다음으로 오랑우탄이 있고 그러면 오랑우탄 고릴라는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이거의 공통조상보다 더 먼저 고릴라가 이렇게 나간 거죠.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릴라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고릴라, 침팬지, 인간의 공통조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고릴라가 온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가면 공통조상이 있고 이 공통조상은 오랑우탄과 침팬지와 고릴라와 인간의 공통조상이고 개로부터 이제 오랑우탄이 오는 거죠. 어머, 대박.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개통 발생도라 그러거든요. 예. 개통 발생도를 그리면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은 추정상 한 38억 년 뭐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퍼지는 거죠. 계속 계속 퍼져가지고 지금의 여러 그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장류라는 큰 어떤 집단이 있고 그 중에 또 유인원이라는 집단이 있고 고기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요렇게 갈라지는. 그렇죠, 그렇죠. 어머. 어머.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얘기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전자 거리라고 그러거든요. 재 보면 여기서 제일 가깝고 그 다음으로 가깝고 그 다음으로 가깝고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침팬지로부터 우리가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졌을 것이다. 네, 네, 네. 어머,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침팬지와 인간에서 우리가 최초의 종으로 보는 몇 가지 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있죠. 그럼 그 종들이 뭐예요, 선생님? 뭐 그냥 흔히 많이 얘기해 오로린 투게넨시스, 오로린이라고 불러. 오로린 속으로만 얘기하면 오로린, 사이렌트로퍼스, 그리고 알디피테쿠스,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세계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뭐 아프리카, 뭐 유럽 이렇게 뭐 있으면 여기 저기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그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합니다. 화석 또한 뭐 여러 가지 현생 인류의 유전자를 추정해 봤을 때 아프리카가 인류의 기원이에요. 아니 왜 여기는 안 살았을까? 뭐 그거는 모르죠. 침팬지가 근데 아프리카밖에 안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육식 동물들은 조금 그 사는 지역이 넓거든요. 네. 근데 침팬지는 주식이 거의 한 80~90%가 과일입니다. 고기 안 먹어요? 잡식이 아니에요? 고기는 전체 먹는 양 중에 한 1에서 2%밖에 되지 않아요.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침팬지가 있는 곳은 보통 열대우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진화한 쪽은 좀 더 건조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프리카가 그런 게 많으니까 밀림.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좀 제가 좀 지도가 약간 발지도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침팬지가 지금 현재 발견되는 지역이 한 이 정도입니다. 요게 침팬지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인류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을 따지자면 여기에 조금 발견이 되고 대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공통조상은 원래 추정상 얘기를 해보면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전체에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어떤 그 건조하고 좀 더 환경 변화가 심했던 여기에는 침팬지 라인이 못 살아남았던 거죠. 다른 거로 바뀌어야 됐던 거죠. 그런 바뀐 것들이 전부 다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들이죠. 요렇게 간. 같다기보다는 흩어져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침팬지들이 다 살았는데 공통조상들이 다 살아. 공통조상들이 다 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침팬지로 남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예를 들면 우리의 인류들이 되는 뭐 아까 호모 뭐 오리온 뭐 이렇게 뭐 오로린 뭐 사이렌트로퍼스 이런 종들 속들이 나왔다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최초의 인류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류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를 들면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그렇죠. 이렇게 명명을 하려면 인류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을 정의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해 보면 침팬지는 네 발로 걷습니다. 두 발로도 걷잖아요. 두 발로 걷기는 하는데 편한 그 자세가 아니에요, 침팬지한테. 하긴 네 발로 걸으면 걷을 수 있지. 우리도 네 발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침팬지 같은 경우는 네 발로 걷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너클 워킹이라고 이렇게 걷습니다. 손가락 관절 걷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두 발 걷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종들 중에 인간처럼 두 발 걷기를 하는 종이 캥거루. 없어. 캥거루 보통 이렇게 뛰잖아요. 걷는 게 아니지. 그렇죠. 예를 들어 타조 같은 거는 걷는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그렇네. 그러니까 균형 체계가 우리랑 좀 달라요. 펭귄. 그러니까 걔들도 약간 뒤뚱뒤뚱거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두 발로 걸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엉덩이 주변에 막 있어요.
그럼 인류라고 명명할 수 있으려면 두 발로 걷고 그렇죠. 몇 개가 더 추가되는지 뭐 뇌가 더 크고. 침팬지가 한 400cc고 인간이 1350cc예요. 아, 뭐 대충 계산해 한 보면 3배 넘네. 3.4배 뭐 예.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인간이 오래 살아요. 침팬지보다. 왜냐면 오래 키우잖아. 그렇죠. 오래 키우고 오래 사죠. 그러니까 성장기가 길고 오래 산다 이런 거를 좀 전문 용어로 생활사가 길다, 라이프 히스토리가 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요 세 개가 제일 큰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빨 같은 것도 좀 다르고요. 말. 그렇죠. 언어가 있고 좀 더 통칭해서 얘기하면 인간은 사회적 학습을 하죠. 우리는 가르치고 모방하고 배우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침팬지는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인간 정도로 하진 않아요.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봤을 때 그래서 침팬지를 인류로 부를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영장류로 네네네. 포함을 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그럼 영장류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주로 나무에 적응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영장들이 나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지? 환경.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래가 포유류의 라인에서 진화했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래 포유류들은 땅에서 진화했는데 그 중에 한 줄기가 영장류 조상이 나무에 살다가 다시 땅으로 가게 된 게 인류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쌤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진짜 이상한 게 질문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침팬지가 아까 400cc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서 적응하다가 보니까 뇌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냥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게 일종의 트리거가 된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사냥이라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먹이 추출 방법을 획득하고부터 모든 게 같이 따라온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겠네. 왜 우리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류라고 불리는 이 종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렇죠. 더 되게 느리잖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느리잖아요. 인류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네. 침팬지가 같은 이동 거리를 쓸 때 에너지에 비해서 인간은 4배 정도 적게 써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에너지를 적게 써야만 했을까? 먹는 게 달랐기 때문이죠. 침팬지 같은 경우는 주로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은 인간처럼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아마도 이것도 추정이긴 한데 뿌리 식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뿌리 식물을 먹으려면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발 걷기가 진화하게 된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다 보니까 이게 네 발로 걷는 게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자, 대부분 포유류들은 이런 식의 네 발 걷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무게 중심으로 치면 여기가 무게 중심이에요. 근데 침팬지의 아주 편안한 자세를 그리자면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무게 중심이 위에 있지만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한번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면 여러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두 발 걷기를 했기 때문에 단전에 보통 무게 중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더 내려온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진화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 스텝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침팬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그치 한번 해봤으니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만약에 침팬지가 여기 이제 과일이 없어. 여기 있어 과일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찾으러 가다 보면 침팬지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침팬지에서 또 다른 인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환경의 변화가 그만큼 그렇게 따라준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공통조사로부터 인간이 올 때까지 여러 환경적인 우연이 진짜 몇 번의 우연이 있어서 그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인간이 오게 된 것이지 네. 그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지금 현재 인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의 우연이라면 뭐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두발 걷기를 두발 만든 걷기. 거, 사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던 여건이 만들어진 거. 그럼
제가 어느 잠깐 봤는데 인간만 팔을 돌릴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다르죠. 인간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가 요렇게 이 정도 되고 침팬지는 가동 범위가 이쪽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그 근육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평행을 하고 있어요. 이 뼈랑 이거랑 침팬지는 요렇게 돼 있어요. 위에 쓰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매달려 살아야 되니까 걔네들은. 이게 몸이 변하면서 되면서 그렇죠. 사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의 이 가동 범위도 좀 다르고 침팬지랑. 네. 그리고 손가락의 모습도 다르고 침팬지는 엄지 손가락이 요 밑에 붙어 있습니다. 진짜요? 여기 이거보다 있어요? 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우리보다 한 30-40%는 더 길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할 때 엄지 손가락이 긴 게 이게 걸리적거리잖아요.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600만 년 전부터 200만 년 전까지는 뇌가 안 커져요. 거의 똑같아. 400만 년이나 똑같이 지내요? 똑같이 지내요. 인류가 네. 사냥을 해서 먹고 살긴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그러면 침팬지와 다른 거를 먹었지만 채식이진 거죠. 뿌리식물이니까. 사냥을 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 초기 그 그러니까 호미닌이라는 우리 공통 조상을 다 통틀어서 호미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초기 호미닌들은 아마 침팬지 정도밖에 사냥을 하지 않았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 구근 식물이라고 그러죠. 네. 땅속 식물을 먹고 네. 살았을 거로 추정이 되죠. 400만 년 400만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방식으로 살기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점 이쪽은 더 건조해져요. 더 건조해지는 와중에 그 식물들은 점점점 거칠어지거든요. 그거를 더 잘 먹기 위해서 이빨이 점점 커집니다. 압박을 받은 거죠, 일종의. 생존의 압력을 받은 거예요. 질긴 거를 먹으려면 그렇죠. 질긴 거를 먹기 위해서 턱도 커지고 뭐 고릴라처럼 이렇게 턱 근육도 대단한 친구들이 그 진화하게 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진화도 일어났는데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그 누군가가 누굴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 그게 호모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이라 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구를 썼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도구를 쓴 거죠. 뭐 예를 들면 돌을 던졌다. 돌을 던지고 그리고 돌을 깨트려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정육점에 그 고기를 자르듯이 가죽을 떼내고 인대를 떼내고 이렇게 먹었다. 그게 200만 년 전. 그때 그 인류를 뭐라고 그래요? 호모 하빌리스죠. 호모 하빌리스. 그때까지는 다른 데는 없어요? 없어요. 우와, 진짜? 사냥을 하자마자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통 조상들이 200만 전부터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에 중국에서 212만 년 된 석기가 발견됐어요. 화석이 발견된 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석기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게 스님님 섞인지 자연적으로나 깨져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강에서 깨진 거랑 의도적으로 깬 거랑 모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만 날카로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다 날카로워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와요, 보통.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석기 시대가 그러면 한 200만 년 전인 거예요? 그렇죠. 20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호모 하빌리스라는 종이 네. 최초의 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그렇죠. 그때 이 호모 하빌리스가 그럼 키나 이런 게 덩치가 우리보다 커요? 작죠. 작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신기하죠. 살아남았지?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오래 달려서 사냥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수렵 채집 사회에서 그렇게 사냥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포식 동물들, 예를 들어 사자나 치타나 뭐 제규어나 이런 동물들은 힘과 스피드에 의존해서 사냥을 해요. 그게 압도적인 거죠. 다른 초식 동물들보다. 근데 인간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아무리 호모 하빌리스를 뜯어놓고 봐도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냥을 했냐 하면 아마도 땀샘이 많이 발달했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때 이미 땀샘이 갖고 있으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열을 계속 발산시킬 수. 이게 모든 털이 있는 땀샘이 거의 없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10분이나 15분을 달리고 나면 혀를 헥헥거리면서 몸을 식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도 10분 15분 전에 이미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 다 잡아먹겠지. 그렇죠. 걔네들은 그리고
한낮에 사냥을 안 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보통 새벽녘이나 저녁 어스름에 사냥을 해요. 그랬나? 동물의 왕국 때 그랬나? 대부분 그래요. 네. 그 최초의 인류 종들은 그런 육식 동물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 않을 때 그 낮에 사냥을 했다는 한낮에, 그렇죠. 한낮에 초식 동물들이 지쳐서 못 뛸 때까지 달리는 거야. 미친 듯이 달려서 잡는 거예요. 봉주형처럼. 뭐 42.195까지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74에서 달리는 거 보면 한 10에서 15km를 달립니다. 그러면 침팬지는 땀샘이 없어요? 거의 없죠. 야, 그러면 한 번에 이걸 세대에 걸쳐서 변한 거예요? 아마 한 번에 확 변한 거예요? 서서히 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인간이 있기 전에 뭐 요렇게 그렇죠. 뭐 요렇게 요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침팬지 쪽도 그렇고 인간 쪽도 그런 거죠. 그 중에 없어진 것도 많고. 뭐 갑자기 땀샘도 생겼다가 그리고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발 걷기도 하나의 두발 걷기 뭐 양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두발 걷기가 있었어요. 두 발 걷기 여름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로 가면 갈수록 인류들이 두발 걷기도 하고 나무 타기도 하고 둘 다 합니다. 지금도 나무 타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래도 침팬지가 나무 타는 솜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최초의 인류 종들에게는 둘 다 있었던 거죠. 둘 다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인류는 엄지손가락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올라오게. 뭐 그렇게 뭐 올라오는 쪽도 있고 이제 다른 쪽으로 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 진짜 신기하다. 지금 제가 아는 인류의 스타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호모 사피엔스까지. 그렇죠. 요게 뭐 중간에 어떻게 되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쿠스 호모 하빌리스. 하빌리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속명이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도 종이 많아요. 네. 많아요. 루시가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뭐 이런 정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영어로 풀면 남쪽에 발견된 인간.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의 화석이 1920 몇 년에 여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통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남쪽이잖아요. 남쪽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이름들이 네, 많아요.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왠지 독일에서 맞아요. 제일 처음에 그 발견된 화석이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발견됐거든요. 진짜요? 그렇죠. 이름이 다 그런 식으로 붙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네안데르탈인이에요. 그리고 사피엔스 한쪽이 우리 쪽이죠. 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뜻부터 이게 남쪽에서 온 거고 하빌리스는요? 손 쓰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손 쓴 사람, 핸디맨이라는 뜻이죠. 핸디맨. 에릭투스는요? 에릭투스는 곱게 선 사람. 이야. 하이델베르그는 하이델베르그고, 그렇죠. 예,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 네안데르탈은 뭐죠? 독일의 니엔더벨리라는 그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독일이에요. 독일랑. 사피엔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현명하다는 뜻이죠. 요렇게 일단은 호미닌? 그렇죠. 이게 다 호미닌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호미닌이에요? 그게 다 호미닌인 거죠. 이 호미닌 중에서도 최초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그 전에 알디피테쿠스가 있었고, 네. 그 전은 잘 몰라요. 피테쿠스. 얘는 뭐예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궁금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알디피테쿠스가 여기 살다가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진화적으로 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온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면서 알디피테쿠스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좀 더 나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두 발 걷기에 좀 더 나은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알디피테쿠스를 죽인 거예요? 아니죠. 그냥